다음 달 30일 우란분절 백중을 앞두고 어제 전국 사찰에서 백중 49일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도 조계사를 가득 메운 불자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업장을 소멸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참회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국한된 전기료 지원이 전통 사찰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통 사찰의 전기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임법회로 종단 변화를 예고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상진 스님이 열어갈 태고종의 새로운 4년을 위해 28대 집행부가 선결해야 할 과제와 종도들의 기대를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사가 연꽃 축제를 개막하고 500여 개 연꽃 화분으로 도량을 장엄했습니다. 장대비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운 연꽃 자태에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연꽃을 감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30일 우란분절 백중을 앞두고 어제 전국 사찰에서 백중 49일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목관년 존자가 아기로 태어난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약을 올리고 제를 지낸 데서 유래한 우란분절 백중.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조계사에서 입제 법문으로 백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법문을 정리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백중기도 입제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대웅전에 들어가지 못한 불자들은 간이 천막이 쳐진 앞마당에서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포구도 삼부에 공양을 올려 부모와 선조의 은덕을 갚으려는 불심을 꺾진 못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조계사에서 봉행된 백중기도 입제식에서 우란분절의 의미를 설명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법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이 불편한 중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제를 올리는 게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말했습니다. 100가지의 음식과 또 10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제를 올리면 천도가 된다. 이것은 이제 100가지, 그래서 백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00가지라는 얘기는 1, 2, 3, 4, 100개가 아니라 엄청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업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업장을 소멸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이를 위해선 전생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태어나기 전부터의 과보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며 참회를 해야 업장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난다. 그러면 내 업장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 전생에 내가 잘못 씨앗을 잘못 뿌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 업장을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업이 큰 중생은 사막도로 떨어지는데 그들은 남이 아니라 조상 친척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구제해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도를 빨리 구제를 해내야 돼. 그 구제를 해내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백종 우란분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란분제일을 통해서 이제 49일 동안 오늘부터 이제 제를 모시잖아요. 이를 위한 방편으로 49일 동안 제를 올려야 하는데 업장을 소멸하면 6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막도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 특히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조상, 또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이런 중생들을 빨리 구제를 해 주십시오. 진우 스님은 백중기도를 정성껏 올려 영가를 천도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면 업장이 소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도 2천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7년 개묘년 백중기도를 입제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설법전에서 주지 현덕 스님 등 4부대 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나와 남을 두루 이롭게 하는 계묘년 백중기도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율주 덕문스님이 입제 법문으로 백중 의미를 설했으며 사부대중은 시식에 동참해 조상과 선망부모의 넋을 기리고 영가를 천도했습니다. 통도사는 입제식에 이어 오는 23일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 30일 통도사 유런장 도암스님 등 매주 일요일 법문과 기도를 이어나가고 8월 30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 법문으로 백중기도를 회항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찰 전기료 지원 사업 대상을 문화재 보유 사찰에서 전통 사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을 받고 현재 시행 중인 사찰 전기료 지원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일부 사찰에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 사찰 역시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면 당연히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당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공감하며 관련 사안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방에는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배석했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집행부가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의 돛을 올렸습니다. 전임 집행부의 종단 안정화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제28대 집행부의 거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두 차례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대내외의 축하와 응원을 받으며 태고종 제28대 집행부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의 돛을 올렸습니다.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사회적인 역할을 거듭 천명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도 6부대중이 종단 중흥의 대원을 함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전법 도생하는 대성교화종단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불운을 갚는 길임을 직시하고 부디 종단 중흥과 발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대원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랫동안 내홍을 겪어왔던 만큼 종도들의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 과제입니다. 각자 도생이란 평가를 받아왔던 태고종이 지방교구의 전법 역량과 우수한 종도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상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수많은 고성 석학들이 종단 중흥을 통한 전법 도생의 원력으로 추석해왔지만 역량을 10분 활용하지 못해 발전을 지속하지 못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제28대 집행부의 첫 인사에서 종단 핵심 부서인 기획실을 강화하고 대구 경북 종무원장 영범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지방교구의 자율성 확립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결집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도 흘렀고 또 인적 구성도 많이 젊어졌다. 그래서 한국불교 태고종이 새롭게 정말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28대 행정부가 반드시 해내서 지난해 7월 종정 지어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1년여 궐이 상태가 이어지면서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추대도 과제입니다. 제2종단에서 5번째로 밀려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내 의전 서열 회복도 28대 집행부의 숙제입니다. 제28대 집행부의 첫 부실장 임명에서 전임 집행부의 부장 5명을 유임하면서 종단 안정화와 사업의 연속성을 꾀해 무건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종단 내부적으로도 지방 종무원의 활성화, 교육 사업, 또 사회적으로 이제 불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찾아서 총무원에서 각 부장 스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더불어 상진 스님은 초대 문화부장에 봉은사 종회의원 처명 스님과 홍보부장에 원심 스님을 임명하며 6대 공약 실현과 대사회적인 소통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종단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에 전문화, 고도화의 집중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 한국불교 최고의 불교문화 보유종단으로 만들겠다며 출항한 제28대 총무원. 역사적 기반과 잠재력을 가진 태고종이 해묵은 과제와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서우남 한주 정만스님이 동국대학교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정만 스님은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3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정만 스님은 후학들이 편하게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동참 계획을 밝혔습니다. 돈관 스님은 이런 감동적인 장학금은 처음이라며 어려운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만 스님은 이사장을 지냈던 해동중학교를 비롯해 부산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연화장 3개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사가 연꽃축제 개막식을 봉행하고 비 오는 날 연잎에 고인 물방울을 덜어내는 모습을 통해 넘침과 나눔의 교훈을 새겼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앞마당이 연꽃밭으로 변했습니다. 굵게 떨어지는 장맛비 속에도 만개하거나 이제 막 봉오리를 틔우기 시작한 연꽃도 있어 조계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과 이승현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은 올해 처음 꽃망울을 틔운 연꽃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연 스님은 연잎에 담긴 물방울이 무거워지면 연대가 꺾이기 전에 기울여 빗방울을 비워낸다며 과함과 덜어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성장하는 연꽃의 모습을 보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길 바라는 서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이렇게 왔는데 보통 같으면 연잎이 다 부러졌을 텐데 연잎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질 만큼만 수용을 하고 과하다 싶으면 가감없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연잎입니다. 조계사 일주문부터 앞마당까지 500여 개의 화분으로 조성된 연꽃밭에서는 8월 초 처녀송이의 연꽃이 꽃망울을 틔우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나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퍼져 연꽃처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우리 조계사를 찾는 모든 불자님 여러분, 우리 연꽃의 지혜처럼 항상 남을 좀 배려하고 좀 내가 좀 작게 가지고 남이 좀 많이 가질수록 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런 도량에 꿈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 연꽃이 우리 반겨주고 있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풍기와 향을 우리한테 넌지시 건네주고 있는 조계사 도량, 이 부분의 하움 세계를 만드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조계사 연꽃축제는 서울 도심에서도 사찰만의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대표 여름 축제로 오는 9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샤카디타 한국대회 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 주요 사업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2일 전북지회 주관으로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제14차 지회장 회의에는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등 전국 지회장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준 결과로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지부 스님들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비구니회 현안을 논의하고 화재로 전소된 수원 정회사의 후원금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으며 차기 회의는 제주지회 주관으로 제주 월성사와 불탑사에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불교 관련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3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다음 달 17일부터 동국대학교와 대한극장에서 열립니다. 3회째를 맞은 올해 영화제에서는 28개국 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교 영화의 콘텐츠 다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리고 있는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세 번째 막을 엽니다. 다음 달 17일 동국대학교에서 개막하는 제3회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일요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총 28개국 60여 편으로 지난해보다 편수는 줄었지만 장편이 20편으로 2회 상영되며 전체적으로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저희 영화제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관심을 가질 영화를 저희가 선별을 했다면 다양한 영화를, 올해에는 이런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같이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작품들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영화제에 첫 단추를 할 수 있는 개막작은 중국 징후아칭 감독의 다크레드 포레스트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 티베트 비구니 수도자의 모습을 아름답고 처연하게 그린 작품으로 지난해 EBS 국제 다큐 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초청된 영화입니다. 수행자의 이런 숭고한 자세와 달리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지닌, 고립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지닌 비문명성, 비합리성이 이 영화의 아름다운 영상과 대조를 이루면서 묘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막작으로는 출가한 지 40년 만에 어머니와 여행을 준비하는 마가 스님의 가슴 따뜻한 가족 다큐멘터리 불효자가 선정됐습니다. 영화제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로 구성된 부디스트 렌즈, 불교와 연관성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불교적,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장편 영화가 상영되는 월드 시네마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불교 진혼곡 감독 구담 스님의 관객과의 대화, 4대 종교 성직자로 구성된 만남 중창단 디렉터스 컷 상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미래 불자, 젊은 불자들에게 좀 확산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번하게 좀 접촉을 하고 이번에 관객으로 좀 많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영화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를 주최하는 날마다 좋은 날은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를 통해 한국이 불교 콘텐츠 생산의 중심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불교 신도회가 운영하는 로터스 불교 대학 총동문회가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초청법회를 법계정사 법당에서 복행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법회는 로터스 불교대학이 코로나19로 중단된 학사 일정을 재개하는 첫 프로그램으로 이호열 총동문회장과 고문 이욱태 법사 등이 주축이 돼 마련됐습니다. 법회에는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 허남식 신라대 총장,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 회장 등이 동참해 부산불교 신도회의 중흥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광 스님은 우리가 비록 육도를 윤회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충실하고 불자의 사명인 전법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성불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터스 불교대학은 2009년 조계종 포교원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아 포교사 양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취객 방화로 발생한 거제 계룡사 대웅전 전소 사건의 범인 검거와 후속 처리에 노력을 다한 거제경찰서 정병원 서장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계룡사 주지 서남 스님은 지난 11일 경내 무량수전에서 정병원 서장에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서남 스님은 지역사회와 불교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들에 대한 종단 차원의 포상과 격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뜻에 따라 이 상을 전하게 됐다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준 경찰과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격려했습니다.
정병원 서장은 거제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해온 경찰 모두를 대신해 받는 상이라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덕우당 법성보살의 탄신 96세를 기념하는 달의 법회가 어제 창녕 법성사 대광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관음종 종정 홍파대종사가 증명하고 총무원장 법명스님을 비롯한 종단 중진 대덕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탄신 달의 법회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함께해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법회는 관음종 부원장 도각스님 상축에 이어 헌양과 헌다, 헌화, 법성보살 생전 육성법문 청취, 홍파대종사 법어, 묘각사 합창단 음성공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성사 주지로 법회를 준비한 법명스님은 아무리 힘든 사바의 삶이라도 법성보살님이 생전에 전한 가르침대로만 실천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며 언제나 원력과 지혜로 정진하는 법성사 불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문화재와 사찰 피해가 우려됩니다. 폭우로 약해진 집안에 피해가 없도록 도량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